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리딩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리스닝 이런 것들은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공부이기 때문에 스스로 언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단어 공부. 우선적으로는 영어 공부를 먼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의 차이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료한 공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공부가 다 끝나면 중학교 2학년 공부를 하면 되고 중학교 2학년 공부가 끝나면 중3 그런데 이제 수능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명확한 로드맵이 있거든요.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 언어 영역의 그 특징상 불명료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불명료한 부분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었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.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리딩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리스닝 이런 것들은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공부이기 때문에 스스로 언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단어 공부와 문법 공부.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목표를 정하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은 중학교 단어를 한꺼번에 다 외운다든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혹은 3주 기간 동안 그리고 3주 기간 동안 내가 몰랐었던 문법을 딱 정해놓고 3개면 3개, 4개면 4개 정해놓고 그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한다든지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 또 목표를 정해서 또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수학은 목표가 다 정해져 있는 공부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데 언어 영역, 특히 이제 그 영어 영역에서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가 조금은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단기 목표를 가져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나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목표로 가고 하는 부분이 가장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기 주도 학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목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목표를 정하는데 장기적인 목표도 필요할 것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만약에 그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은 자기 주도 학습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근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라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큰 곤욕이거든요. 그런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서 만약에 달성을 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.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면은 월급을 받는 보상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무언가 단기 목표를 끝냈었을 때는 그거에 상등한 이제 보상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. 그 보상을 좀 부모님들이 희지부지하게 그때그때 좀 드리는 것 같아요.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아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조금 더 저학년인 같은 경우에서는 훨씬 더 자기주도 학습이 잘 잡히게 되죠.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라든지 좀 더 고학년이 되면 사실은 그러한 보상보다는 분명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조금씩은 해소해 주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거는요.